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은요, 오랜만에 개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요,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요,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이 되면서 대부분 종목들도 동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동반 상승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요. 이 자율 반등 이후에는 주가 차별화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요, 이 시간엔요, 주가 회복이 빠른 종목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죠. 오늘 코스피 지수 127포인트 8.6% 상승한 1609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우리가 1500포인트에 머문 기간이요. 한 2, 3일밖에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지수가 2000선이 붕괴가 되면서요. 이 1400포인트까지 급락할 때 딱 9일밖에 걸리지 않았죠. 자, 거기에 따라서요. 반등을 줄 때도 이 매물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판단이에요. 자, 일단 한번 수급상을 봐야겠죠. 개인들이 오늘요 4,613억 매도. 물론 외국인도 장중에 한 400억대 매수를 보였다가 막판에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요. 한 80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 기관들이 오늘 5천억 이상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개인들이 1000억대 이상 매도가 나온 것이요. 지난 2월 11일이죠. 자, 2월 10일이면 거의 지수가 한 2200포인트 내외에 있을 때죠.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매수. 우리가 어제까지 나온 것이 1월 20일, 그렇죠? 이후에 종합지수가 2277입니다. 연중 고점 찍고, 그렇죠? 최근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한 15조 5천억 매도했고 개인들이 한 17조, 그렇죠? 하루에 뭐 많을 때는 1조 원 이상도 매수를 보였지만요. 오랜만에 개인들 매도세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런 판단이에요. 자, 거래소 시장뿐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죠. 오늘 1869억 개인들 매도를 보였고 외국인들이 820억대 그리고 기관이 100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면서요. 개별 종목들도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조금 혼조죠.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4천억대 매도를 보였고 개인과 기관들이 2,800억, 1,400억대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요. 푸대석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상방 쪽 베팅이 조금 금액적으로 줄긴 했지만은 오늘도 52억을 그렇죠? 상방으로 베팅을 했고 콜 옵션 쪽에서는 이 하방 쪽으로 한 28억 정도 외국인들이 베팅을 했네요. 그래서 이 파생 쪽에서는 좀 혼조하는 그런 모습은 나왔지만 그동안에 외국인들 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0일 이후에 15조 5천억 매도를 보였던 것이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주가가 2000선에서 1400선까지요. 9일 만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매물 공백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내일이라도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만 전환이 돼준다 하면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20일 지금 이동평균선이 1842예요. 근데 하루에 지금 빠지는 폭이 한 25포인트씩 좀 하락세가 좀 급박하죠. 그러면은 한 1800 내지 아니면 그 내외 그래서 빨리 올라오면은 1800선 위에서 주가하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테고요. 주가가 조금 탄력이 약화되게 올라온다면은 1800 밑에서 주가가 멈추는. 그래서 요번에 반등 폭은요. 한 20일 이평선 전후사 1800선 내외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 3월 19일 저점 찍은 날 있죠? 우리가 1439포인트 장중 저점 찍은 날이 3월 19일입니다. 요거 한번 기억을 우리가 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뒷부분에서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회복이 빠른 종목군들을 따질 때요. 이 3월 19일보다 저점을 먼저 형성한 종목들이 아마 이번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차트 모습을 한번 잘 기억을 했다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인 배경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일본 증시도 오늘 한 7% 뜨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세계 각국의 글로벌의 이 경기 부양책이 있죠. 그렇죠? 미국 연준이 무제한 이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하고 또 슈퍼 부양책 2조 달러의 그 합의가 좀 됐다 그러죠. 가능성이 매우 가깝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또 국내에서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이 경기 부양책 발표를 했죠.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단행을 한다. 예, 그래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표출을 했는데 지난 1차 때 한 50조 원대에서요. 한 100% 이상 증가를 시켰다. 그렇죠? 상당히 돈을 많이 푸는 그런 모습이고요. 증권 안정펀드에도 한 10조 7천억 정도. 그렇죠? 2008년도에 20배. 우리가 2008년도에 뭐 있었습니까? 세계 금융위기. 그래서 종합지수가 2000선에서 900선까지 빠질 때보다도 규모면으로 20배 규모, 그렇죠? 상당히 엄청난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아마 시장에서 세계 각국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조금 안정화만 된다면요. 아마 이 유동성 장세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이 증권 안정펀드 말고도 채권 안정펀드도 한 20조 원을 늘렸어요. 회사채 매입을 한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 그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지만 좀 늦게라도 반영이 충분히 되면서 오늘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서 이 매물 공백 때문에 조금 가파르게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른쪽에는 하나금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위기에 살아남은 기업 주도주 될 수 있어 하면서요. 이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비대면 산업의 성장 기대가 부각이 되고 있다면서 MS, 아마존, 알리바바 등은 지금도 매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특히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카카오 부분이 있죠. 우리가 카카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 빠르게 주가 회복이 가능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을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빠른 저점의 서진 시스템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는 지난주 목요일 3월 19일 날 1400 초반대 저점을 형성했지만은 서진 시스템은 3월 13일 날, 그쵸? 19,350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지수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당연히 오늘은요, 요거 지금 차트가요, 제가 이제 장중에 좀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종가 기준하고는 주가상으로 좀 차이는 나지만은 오늘 낙폭 과대주들이 아마 상승폭이 컸을 겁니다. 그쵸? 그것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요. 이렇게 지금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오늘 빨리 저점을 형성하고 먼저 주가가 오른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지만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낙폭 가대주가 어느 선까지 올라와서 눈높이가 맞춰지면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가파르게 다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3월 13일, 그러니까 3월 19일 이전에 저점을 형성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서진 시스템이죠. 1,700원 7%. 조금 시장이 막판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하면서요. 이것도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급적인 상황에서도요. 그렇죠? 지난 19일 날 시장은 저점을 찍었지만 이 종목은 13일 날 찍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그렇죠? 훨씬 많죠. 그렇죠? 뭐 오늘 당장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작지만 그것은 미리 움직였기 때문이다. 눈높이 맞춰주면 이런 종목군들 새롭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이 종목도 저점 찍은 날 보십시오. 3월 13일입니다. 그렇죠? 이날이죠. 자, 이날 3월 13일 날 저점 63,700원을 찍고, 그렇죠?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늘도 한 10% 정도 76,000원까지, 79,4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회복력이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도 보면 수급적으로, 그렇죠? 3월 13일 날 바닥을 찍고 먼저 움직이면서 시장은 오히려 동반 더 하락을 했는데도 수급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치고 나가는 모습.
오늘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죠. 한번 그거 보고 계속적으로 종목을 볼까요? 그렇죠? 이 스튜디오 드래곤 펀더멘탈 이상무 DB금융투자에서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111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1.4% 증가한 123억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요, 1분기 실적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지금 이제 뭐 3월 하순으로 넘어가니까요. 4월 달이면 1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거의 다가 지금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또 스튜디오 드래곤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죠? 요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먼저 저점을 찍은 것이 지금 당장 낙폭 가대주들이 어느 선까지는 동반으로 올라오지만요. 그 이후에는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그래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요, 이 5G 종목 중에서 상당히 많아요. 자, KMW도 3월 13일 날, 그렇죠? 저점 찍고 먼저 올라오고, 그죠? 오늘 상승폭은 뭐 그렇게 크지 않죠. 2.5%.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10에서 20% 뭐 급등, 그러니까 낙폭 가대에 따라서 올라왔지만 얘는 미리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런 종목군들, 그렇죠? 아까 서진이라든지 그리고 뭐 RFHIC는 뭐 그전서부터 움직였던 거, 그렇죠? 요런 종목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SNS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먼저 저점을, 그렇죠? 19일 날 보통 대부분 종목들이 19일 날 저점을 다 찍었지만은 이 종목은 13일 날 밑에 긴 꼬리 달고 또 17일이죠? 12,200원 저점 찍고 먼저 움직이는 종목, 그렇죠? 오늘 한 12% 조금 상승.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점 찍고 올라온 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른 여타 종목과 같이 동반 하락 종목 같이 한 12% 상승하는 모습. 의미가 있어야죠. 수급적으로 봐도 주가가 하락할 때 수급적으로 그동안 이 종목을 뭐 작년 연말서부터요 계속적으로 올 초까지 1, 2월 달까지 상승할 때 끌어올렸던 친구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전혀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이 주가 하락하는데도 오히려 개인들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콘텐츠 게임주죠. 넷마블이라든지, 자, 넷마블도 저점 3월 13일 날 형성을 해줬어요. 근데 주가 전혀 오늘 못 움직였죠. 2.7% 상승에 그쳤는데 얘는 다른 종목들은 3월 13일 날 저점을 찍은 거, 아까 그 종목들 봤을 때 그동안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찍은 종목이라서 조금 강하게 올라와서 했던 거고, 얘는 전혀 빠지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올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지금 가격대에 있으니까는 이 눈높이 맞추기 차원에서 그냥 전혀 오늘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눈높이 맞추면요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 종목도 이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먼저 저점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종목. 자, 요것도 한 6% 정도, 1,500원이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이 오늘 많이 올라가고 덜 빠진 종목은 덜 올라가고 또 늦게 빠진 종목도 조금 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다. 눈높이 맞추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요. 반도체들이 지금 제일 늦게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걱정 말아요. 눈높이 맞추기 차원이지 시장만 안정되면은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을 해달라.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먼저 저점을 찍은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거는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동진 세미캠이죠. 자, 동진 세미캠도 주가 하락에 상당히 큰,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크죠. 근데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죠. 이것도 이제 저점은 똑같아요. 그렇죠? 3월 19일.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3월 19일이 아마 저점을 형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건 조금 더 빨리 다른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일단 수급이 하락할 때라든지 수급이 개선이 됐고, 또 회복력이, 제가 아마 요것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 드렸을 텐데요. 3월 19일 날 하락폭이 3월 20일 날 상승폭도 더 컸죠? 근데 종목별로는요, 3월 19일보다 3월 20일 날 더 주가가 많이 뜬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빠르게 주가가 더 많이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 그렇죠?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형태죠. 자, 오늘 여기 또 이제 장중에 나온 종목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뭐죠? 수급이 하락할 때 안정됐고, 또
시장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시장 안정 시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큰 종목. 이것도 제가 장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종가가 조금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한번 동진 세미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동진 세미케 오늘 1950원 18% 상승한 12,500원으로 마감이 됐고, 거래량도 290만 주 적당하죠? 뭐 이렇게 과열되는 모습도 아니고요. 그죠? 자,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24만 주 매도. 자, 지금 주가가 이 종목이 뭐 최근에 빠진 게 3월달 들어서 15,000원대에서 그죠? 이 만원까지 깨지고 내려올 때 개인들이 산 물량보다 오히려 매도한 물량이 많은 거야. 하락하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많다. 즉, 이 종목의 주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많이 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하락할 때보다 오히려 상승의 폭이 크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요. 보시면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 SDI 그렇죠?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낙폭 따라서 시장보다 좀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아까 우리가 카카오 말씀을 드렸죠. 자, 카카오도 더 안정된 그런 모습이어서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는 먼저 저점을 형성한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금 빠른 회복이 되고 수급이 양호한 종목, 그죠? 특히 수급이 양호한 쪽은요, 이 2차 전지 쪽에서 좀 많이 나와요. 아까 삼성 SDI는 아니지만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죠? 하락할 때 오히려 개인들 매도가 좀 많아요. 지금 뭐 최근에는 뭐 25,000주 오늘 개인들이 사줬지만은 또 하락할 때, 그죠? 개인들 매도가 훨씬 28만 주, 뭐 13만 주, 5만 주, 그죠? 오히려 이 누적으로 봐도 그죠?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2차 전지 중에서 LMF 좀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원체 3월 중순서부터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좀 뒤늦게 밀리는 모습이지만 얘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인다라고 말씀드려서 2차 전지들,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필옵티스도 마찬가지죠. 필옵티스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인데요. 얘네들은요. 그렇죠?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모습. 이 필옵티스 같은 경우는 장비 쪽인데 삼성 SDI가 이 필옵티스의 자회사에 지금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죠. 아마 그것이 결정이 나면은 아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아마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걸 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까 반도체 중에서요. 제일 늦게,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는 버티던 반도체마저도, 그렇죠? 뒤늦게 하락했죠? 네페스. 그렇죠?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상승의 모습이 보였지만은 지수가 뭐 1600, 1500 같은 막 깨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주가가 힘없이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저기 SF 반도체 그렇죠? 테스나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 조금 지수보다 먼저 저점을 찍고 움직인 종목 그리고 수급적으로 양호한 종목 회복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폭이 큰 종목 그리고 뒤늦게 하락한 종목군들이 우리가 이러한 종목 지금은 전반적으로 낙폭 가대주와 이런 종목들이 어울려서 같이 움직이지만요. 아마 제 판단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종합지수상으로 아마 21선 내외 정도까지는 아마 같이 가고 그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을 때요. 계속적으로 조정이 좀 깊은 종목, 조정이 얇다가 재상승하는 종목이 아마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안정되고 또 외국인들이 내일 좀 매수세가만 유입만 된다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 좀 매수가 들어와야지 이 연속성 있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오늘도 외국인 좀 매도해서 조금 불안한 감은 있지만 매도폭이 크게 감소하고 또 이 개인들의 매도가 컸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보다는 조금 남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외국인들이 기관들 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조금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조금 이 기관들이 좀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00선 21선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반등을 기대를 해볼만 한다. 그러면 그 선에서 좀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오늘 삼성전자 목표가 10% 하향, 영업 실용치 14% 하향인데, 제가 이제 요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쪽이 지금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했죠. 판매량이 원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요 부분에서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자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의 기회 요인이 되고, 오히려 반도체 쪽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서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실적이 반도체 시장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에서 이 반도체 쪽 뒤늦게 빠진 종목군들, 오른쪽에 그 종목군들 있죠. 비메모리 관련주들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소재 업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장비 업체 이렇게 있다. 이런 종목군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맞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전형적인 지수 종목인데 수급이 약간 개선되고 있는, 그죠? 양호한 종목. 2차 전지주가 아마 다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하락 종목의 한, 5, 60%, 많게는 70%까지 이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전형적인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크게 하락하고 지수가 뜨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군. 아마 대부분들이 이런 종목군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보유 종목에 5종목 해서 10종목 되시면은 이러한 종목의 패턴이 있는 종목이면 요번에 한 21선, 종목별로 21선보다는요, 저는 오히려 이 지수상으로 21선 전후로 해서 좀 물량을 조금 일부 줄여서 압축을 선택을 해서 압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낫지 않나, 그렇죠? 일반적인 패턴에서 이런 종목들 지수 조정받으면 또 먼저 빠질 가능성이 큰데, 특히 왜 스마트폰 관련주도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은 해드렸는데, 좀 길게 보면 요 뒷부분에서 나올 세경 하이텍 실적 상저하고, 아마 이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 저는 길게 올 한 해를 보면요, 제가 이제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한 2만원 목표가를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0, 그죠? 출시가 됐는데, 그죠? 지금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죠, 그죠? 그 영향을 단기적으로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아마 요번에 좀 올라와도 조금 탄력이 조금 약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지수상으로 한 20일 전후, 그죠? 아니면 종목별로 20일 전후에서는 좀 일부 물량을 축소를 한번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고려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오늘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해서 좀 분위기가 좀 업되는 그런 분위기 있지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것이 시장에 올라가서 따라서 동반 상승한 거냐, 아니면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이냐를 잘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유료 회원이죠, 체험 VIP 한번 읽어보시고요. 혼자 나는 그런 선택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요, 3월 24일 화요일날 보내드리는 종목 진단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